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영화 디바제시카입니다. 이 시리즈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최근에 저도 많은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인상적이었던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족이 미국 시골의 낡은 저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곳은 아주 낡았지만 가족들은 그닥 상관하지 않았죠. 이 가족은 엄마와 두 아들, 그리고 착해 보이는 딸과 8살 정도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서는 4명의 아이들만 보여지고 있죠. 아버지는 함께 이사 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엄마가 2층으로 올라서서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성을 따라 페어벤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성을 따서 아이들은 메로우본이라는 새로운 성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이 집에서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새로운 메로우본 가족으로 살아가자고 말하는데요. 아이들이 한 명씩 그 선을 넘고 들어오면서 그동안의 두려움을 싹 잊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길 기대해 보는데 도대체 이 가족한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은 안전하고 행복감을 느꼈고 주변 숲에 갔다가 완벽한 놀이터인 나무동굴도 발견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유일한 친구 엘리와도 만나게 됩니다. 엘리는 주변 이웃에 살고 있는 또래의 아주 착한 아이였고요. 이 4명의 형제와도 잘 지냈던 아이예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엄마의 병세가 나날이 심각해집니다. 결국 어머니는 몸져 누우셨고 큰아들 잭은 어머니 임종 앞에서 유언을 받아들입니다. 엄마는 자신이 죽고 나서 아이들이 행여나 고아원에 보내질 게 두려웠기 때문에 잭에게, 큰아들에게 21살이 될 때까지만 잘 숨어 지내면 너희들은 흩어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잭은 어머니에게 동생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죠. 그런데 어머니가 얘야, 그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꼭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 둬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현금이 든 작은 상자를 잭에게 남겨주죠. 잭이 화를 내면서 물어요. 엄마, 여태 이 돈을 숨겨왔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대답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대에서 조용히 삶을 마감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어머니 침대에 둘러서게 되고요. 4명이서 손을 맞닥뜨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형제가 헤어지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아이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 제인이 어머니 방에서 조용히 꽃꽂이를 하고 있던 차에 빵! 총성 한 발이 들립니다. 그 총은 방의 유리창을 관통했고 제인이 밖을 내다보니까 저 멀리 한 남자가 총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이 비명을 지르게 되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기 있는 잭 형이 21살이 될 때까지 아이들은 다 기다려야 했고 거의 이 집에 갇혀 지내다시피 했어요. 딸 제이는 집안일을 담당하면서 막내 아이 샘을 돌봐줬고요. 둘째 아들 빌리는 항상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이거 한 발 있는데 내가 이거 꼭 가족을 지킬 거야 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나마 큰아들 잭은 유일하게 집 밖으로 나가서 식료품도 사오고 또 이 집 소유권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최근 변호사 포터가 이 집 근처를 배회하는 게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막내 아이 샘은 유독 거울을 무서워해요. 아이가 거울을 통해서 유령이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죠. 하지만 둘째 형 빌리는 그건 거울 벽 뒤에 너구리가 되는 소리라고 놀려대는데요. 누나 제이는 쌤, 몇 달째 그 유령은 나오지 않았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쨌든 잭은요, 동생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2층 복도에 걸려있는 대형 거울을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3층 다락방 입구는 웬일인지 벽돌을 촘촘히 쌓아 올려서 완전히 봉쇄되어진 상태입니다. 오늘은 잭이 시내에 나가는 날이에요. 잡화점의 아주머니가 잭을 보니까 묻게 됩니다. 요즘 어머니 어떠시니? 잭은 어머니가 날씨에 따라 건강 상태가 왔다 갔다 한다면서 둘러대죠. 잭은 그러면서 동네 도서관에도 들릅니다. 이곳은 엘리가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잭과 엘리는 만나자마자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둘은 연인 관계가 된 거였는데요. 자주 만날 순 없었지만 1,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엘리는 특히나 어린 샘을 아주 예뻐했는데 나도 빌리하고 제인하고 샘하고 다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졸라댑니다. 이때 잭은 어머니가 좀만 더 괜찮아지시면 내가 그때 집으로 초대할게 라고 둘러댑니다. 어라, 근데 이때 변호사 포터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잭은 급히 몸을 숨겼어요. 포터는요, 자신이 뉴욕에 변호사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면서 자랑을 하다가 엘리를 위해서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분명 엘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잭과 포터가 마주치게 되었는데, 포터가 마침 잘 됐다면서 내가 당신의 부동산 일을 해결해줬는데 그게 잘 됐으니 수수료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면서 $200를 수표로 준비해달라. 내가 내일 너네 집에 가서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갖다 드리면 되는데 라고 하지만 마지막 부동산 서류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자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잭은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잭은 빌리와 제인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빌리는요, 내가 처음부터 그 변호사 자식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제인은 남은 돈이 $50밖에 없다면서 $200를 내일까지 어떻게 구하냐고 걱정을 하죠. 그런데 내일까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집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고 또 모든 게 들통나 버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걸요. 그때 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우리 그 상자 안에 있는 돈 그냥 쓰자. 하지만 제인은 안 돼. 그 돈은 절대 건드려선 안 돼. 중간에 잭은 깊은 고민에 잠기게 되는데요. 결국 빌리는 상자를 가져오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상자가 여기 있는 걸까요? 정말 무슨 숲속의 동굴 같은 곳에 작은 칼과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자를 수거해와요. 와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상당량의 돈이 들어있습니다. 이 현금 다발에는 곳곳에 피가 묻어있기도 하고요. 빌리와 어린 샘은 그저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하지만 제인은 그건 저주가 걸린 돈이야. 그러면서 큰일을 당할 거라고 말합니다. 뭐 어쨌든 변호사에게 줄 돈은 준비가 되었고요. 이제 집단장을 해야 돼요. 잭은 먼저 이 집 천장에 자꾸 이상하게 생기는 검은색 얼룩을 다시 페인트로 깨끗이 칠해둡니다. 그리고 제인은 가장 중요한 엄마의 서명을 계속 연습하죠. 빌리는 그 외에 집을 치웠어요. 변호사가 집 안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일단 정원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원에다가 예쁜 피크닉 테이블을 꾸며놓고 또 막내 아이 샘은 나가서 레몬도 따와서 손님을 위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둡니다. 드디어 변호사 포터가 이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는 잭과 함께 그 야외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차를 마시게 되죠. 근데 잭이 이때 수표 대신에 $200를 준비해요.
이들이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환전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영국 돈을 건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오랜 병상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셔서 외부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니 내가 어머니 방에 가서 서류를 받아오겠다라고 설득했고 포터가 이에 동의를 합니다. 제인과 잭은 그러니까 잭 큰아들과 잭 이 두 사람은 어머니 방에서 맘을 졸여요. 왜냐면 제인이 아까 내내 엄마 사인 연습했는데 2장에다가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2장 다 똑같이 해야 되려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 이거 2장에다 똑같이 못할 것 같아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사이에 밖에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포터는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됐죠. 어라, 이 집안 보니까 막 대형 거울은 천으로 다 덮어졌고 집안은 음침하고 뭐 식탁 테이블에는 4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놀던 부루마블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게 걷다가 엄마 방 문 앞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잭이요, 마치 엄마와 이야기를 하는 듯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그냥 침대에 계세요. 엄마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빨리 하셔야죠. 포터가 기다린다고요, 밖에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행히 위기를 모면합니다. 서류가 사인이 다 되었고요. 포터는 이제 이 저택은 공식적으로 당신의 어머니 메로본 이름으로 양도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당신 아버지를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조용히 처리했다고 한마디 거둡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날 밤 아이들은요 다 기쁜 마음에 상의에 둘러앉았어요.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웃고 떠들면서 보드게임을 즐겼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형들이 주사위를 너무 멀리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꼭 이때 막내 보고 주워오라고 시키죠. 8살 정도 된 샘이 주사위를 주스러 갔는데 하필 이게 대형 거울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주사위를 집어 들고 오려는 순간 갑자기 거울에 걸려있던 천막이 다 떨어졌고 거울이 노출돼 버린 거예요. 샘은 너무도 겁에 질려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막 형의 이름 부릅니다. 형! 잭 형! 유령이 돌아왔어! 잭은 급하게 아이들에게 먼저 요새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요새라는 곳은요, 아이들이 집 안에다가 만든 천막 같은 곳이에요. 뭐 놀이방 같은 모양처럼 꾸며져 있는데요. 안에 서로 그림이 막 붙여져 있고 뭐 음악도 나오고 뭐 하여튼 이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굉장히 행복한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요. 쉼터 같은 곳이랄까요? 아이들을 그 천막에다가 넣어두고 잭은 맏형이니까 용감하게 밖으로 나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거울에 다시 천막을 씌웁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분명 천장에서 나는 것 같은데. 그는 사다리를 좀 더 타고 올라가서 천장에 벌어진 틈으로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무언가 물체가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는 바로 기절해버립니다. 다음 날 빌리는 집 꼭대기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빌리가요. 그리고 굳게 닫아둔 굴뚝 커버를 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돈이 든 상자를 떨어뜨려 버려요. 어제 제인 누나가 했던 말도 있고 더 이상 이 돈을 쓰는 건 우리에게 불행한 일만 나올 것 같거든요. 어느 날입니다. 오늘은 잭과 엘리가, 그러니까 큰형 잭과 그리고 그의 연인 엘리가 해변가에서 오래간만에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엘리가 묻습니다. 잭, 왜 나한테 아버지 얘기를 해주지 않아? 그런데 잭이 당황하면서 아버지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라고 괴로워합니다.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죠. 그런데요, 잭이 말하길 그래도 다행인 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을 괴롭힐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진 죽은 걸까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포터였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는 걸 보고 그는 질투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잭이 집에 돌아왔어요. 잭이요. 그리고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빌리 와요. 형은 우리한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래놓고 우리는 다 이렇게 집에 갇혀 지내는데 왜 형만 나가서 데이트하고 놀다 오는 거야? 게다가 형은 말이 많아서 엘리랑 만나다가 무슨 말을 실수할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요. 결국 빌리와 잭의 싸움은 점점 심각해졌고요. 잭은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죠. 그런 잭을 위로하려고 제인이 들어옵니다. 오빠가 빌리를 이해해야 돼. 나는 어린 샘을 돌보고 있고 오빠한테는 여자친구가 있지만 빌리는 혼자잖아.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형들이 싸우고 있을 때 막내 샘이 잭 형의 키를 몰래 훔쳐서 엄마 방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형이 엄마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엄마 방에는 거울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명 들어가면 거기 무서워할 거니까 그동안 엄마 방에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그립잖아요. 그래서 엄마 방에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엄마가 예전에 누워있던 침대에 그 모습 그대로였고 엄마 옷도 그대로. 가까이 가보니 엄마 냄새까지 나요. 너무 좋았죠. 다만 화장대에 있는 대형 거울, 그리고 옷장 문에 붙어있는 대형 거울, 그리고 곳곳의 거울들은 다 형이 천으로 덮어두었습니다. 샘은 엄마 물건들을 꺼내보면서 그리움에 막 젖고 있었는데 그러다 실수로 옷장 문을 건들게 됐고 거울 앞에 걸려있던 천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샘이 이렇게 천으로 자기 몸을 덮었어요. 유령이 보일까봐 보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옷장 문이 끽 하고 열리더니만 그 거울이 바로 샘 쪽을 향합니다. 샘이 눈을 조금만 돌려도 거울에 있는 형태가 보여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샘처럼 천을 뒤집어 쓴 한 사람이 점점 일어나더니 샘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잭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1층으로 내려갔더니 제인과 빌리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에게 말해주죠. 형, 샘이 엄마 방에 들어갔었나봐. 그리고 거기서 유령을 봤대. 그러자 잭이 말합니다. 야, 그건 우리가 막내한테 숨기려고 지어낸 이야기잖아. 그런데 제인이 말합니다. 오빠, 우린 사람을 가두고 굶어 죽게 내버려뒀어. 우리 아버지를 말이야. 그러자 빌리가 얘기합니다. 그놈이 우릴 죽이러 왔잖아. 제인은 여전히 죄책감에 젖어 있었어요. 제인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직도 유령이 남아있으니 우리가 제대로 장례를 치러줘야 돼. 잭이 말하죠. 그놈은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릴 건들지 못해. 그러니까 다신 거기 가지 마. 한편 이 변호사 포터 기억나시죠? 나쁜 사람일 거란 느낌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 엘리와 이 잭의 사이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잭에 관련된 서류를 엘리에게 건넵니다. 그 안에는요, 온갖 신문 기사들을 다 모아놨어요. 신문 기사들의 키워드가 뭐였냐? 악마 페어벤 체포, 절도 및 잔혹한 살인 혐의, 피해자 13명, 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리한 증언, 딸까지 성추행,
등등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사는 페어벤이 탈옥했고 가족들은 행방불명됐다라는 기사였죠. 여태까지 아버지를 피해 아이들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탈옥했다고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